늘 이야기하는데 작년에도 폭락한다고 그랬고 재작년에도 폭락한다고 그랬고 라이트하우스 맨날 2년째 거짓말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저렇게 심화될 거 미리 아신 분 혹은 그것까지는 예측했다 칩시다. 어차피 그거는 하이먼 미스키로 한번 뜰 때 됐으니까 2020년에 코로나 터질 거 아신 분. 그래서 분명히 저렇게 저금리로 순간적으로 할 때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는 이야기했고 영끌할 때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영끌했어요. 2019년 중순 이후부터는 투기 수요 굉장히 많이 줄었고 실수요들이 많이 샀죠. 2020년 6월부터는 완전히 실수요들이 많이 사기 시작했죠. 근데 실수요는 어때요? 솔직히 얘기해서 무주택에서 1주택으로 첫 실수요들이 집값 더 올랐다고 기분 좋다, 돈 많이 번 거예요. 팔아서 현금화하기 전까지 내 돈 아니죠. 더 올랐으니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15억에 사서 17억까지 올랐다가 이게 결국에 8, 9억까지 떨어질 거라면 그때 실수요들이 들어갈 시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또 틀린다 또 틀린다. 그래서 그러면 분석에 뭐가 틀렸냐? 제대로 반박해라. 맨날 얘기하는 거 유동성 장세 돈을 많이 찍었대요. 돈을 많이 찍으면 집값이 무조건 올라야 돼요. 찍었으니까 그만큼 실물 가치가 올라간다? 이미 집값은 그 돈 찍은 거 이상으로 먼저 올랐는데 그 이야기를 했죠? 근데 아직도 그걸 계속 댓글로 달고 있어요. 와가지고 어디서 떠와가지고 그 영상 하나만 보고. 그러면 제가 아예 영상을 하나 한 48시간짜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모든 내용 다 반박하고 다 해가지고 만들까요? 다 잘라서 만들어놨잖아요. 왜 다른 거 안 보고 영상 하나만 보고 거기다 반박글이랍시고 다 반박한 내용들을 쳐 달고 있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집값 폭락할 수밖에 없다. 이유 볼게요. 자, 계속 오른다, 계속 떨어진다 이야기들 많죠. 계속 오를까요? 계속 떨어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유튜버, 전문가, 해당 직종에 종사하면서 수수료를 챙기고 강의료를 챙기고 뭐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라이트하우스 뭐 강의료 좀 받고 뭐 후원 계좌 올려놨다고 난리들 치고 있는데 강의료 딴 데 얼마씩 올려놔요? 몇십만 원씩 올려놓지 않아요? 지들이야말로 상업성 아니에요? 부동산은 이제는 위험자산이 아니라 원래부터 위험자산이죠. 안전자산은 황금성이 좋아야지 황금성이 안 좋은 자산이 안전자산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미친 소리라. 저금리니까 이자 부담 얼마 안 된다라고 하는데 리먼 터질 때보다 이자 부담이 얼마나 늘었죠? 여기서 100bp 1%만 상승하더라도 얼마예요? 리먼 터질 때 2배다 이자가. 월급이 2배로 올랐어요. 근데 저금리가 괜찮다고요? 이자 부담이 이렇게 올랐다. 이거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자료예요. 근데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어때요? 2009년 거는 안 나와서 통계청에서 뽑았는데 1.5배도 여기 보면 2017년이 2번 있죠. 요때 한번 통계 개편해가지고 띄운 거예요. 300 정도. 그럼 실질적으로 한 4,200. 소득 중앙값으로 봐야죠. 자꾸 평균들이 되는데 부익부 빈익빈이 커질수록 평균은 오류가 생기기 쉽죠. 그러니까 딱 진짜 중앙값을 보자. 40% 정도 올랐죠. 이자 부담은 2배로 늘었는데 가처분 소득 중앙값 이것도 한 200 더 띄었죠. 3,700. 얼마 올랐어요? 그런데 집값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유동성 장세고 빚 여력 늘어나서 하는 건 언젠간 터질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얼마나 늘어나를 봐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소득 지표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데 소득 얼마 안 늘었죠. 자, 뭐 예전에 했던 거 보면은 기준이 음마 아파트긴 한데 얼마예요? 84배 늘 동안 쌀값은 3.2배 1인당 GDP 18.5배 몇 배 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가격 상승이다 라고 말하는 인간들은 정상의 기준이 없죠. 대화를 학문으로 한다고 해도 정상이다 라고 말할 정도죠. 저게 왜 정상이에요? 늘 이야기하는데 뭐 유동성 장세로 인한 집값 상승? 돈이 많이 풀려서 집값이 올랐다? 돈 풀린 것보다 집값이 이미 훨씬 더 먼저 올랐다. 그러니까 버블 장세라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돈 풀려서 오른대요. 한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돈 풀려서 오른다는 인간들, 그러니까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오른다는 인간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때는 왜 오른다고 그래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화폐 가치 하락이 그만큼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는데 왜 오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금리가 낮아져서 오른다. 자, 금리가 낮아져서 물가 상승률 낮아지고 해서 올랐다 라고 하면은 금리 오르면 또 물가 상승률 오르니까 오른다고 하게요? 누가 지금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고용률 소득이 그렇다 하더라도 버는 사람들 중앙값이니까 취업자 쭉 줄었죠. 월별 쭉 줄었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엄청나게 줄었고 취업자 98만 2천 명 감소. 실업자 수 쭉쭉 늘어나고 있죠. 실업률 쭉쭉 늘어나고 있죠. 여력이 증가됐어요. 실업자 157만 명 사상 최대. 체감 실업률 27% 최고치. 실물 경기가 침체되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작이 나고 있죠. 지금 뭐 회복되고 있다고요? 회복되고 있어요. 주위 둘러보면 먹고 살만해요. 가계부채 지금 다 자산시장 뭘로 뛰었다? 가계부채로 뛰었죠.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위험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코로나는 회복되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뭘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자 상환 유예 리서치 센터에서 분석한 금액 보면 어때요? 자, 만기 연장된 금액 시중은행만 71.9조. 그 다음에 보면은 어때요? 정책금융기관에서 33.4조. 그래서 총 얼마요? 다 합쳐서 230만 건. 이거 다 합치면 얼마예요? 250조에 달하죠. 연장된 금액이 250조에 달하고 있어요. 연장돼서 지금 근근히 먹고 살고 경제가 안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만기 연장하고 재난지원금 풀어서 경제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 보이잖아요. 저거 풀리면 바로 터져요. 파산이 속출하고 경매가 속출하겠죠. 근데 다들 죽게 생겼고 경제가 무너지게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죽지 말라고 저금리 해놓고 상환 유예해줬더니 그거 모아가지고 주식 사고 부동산 사서 자산시장 뻥튀기를 시키고 있어요. 이 시장이 어떻게 위험하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규제 어쩔 수 없죠. 빚 막아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뭘 막는 거예요? DSR 규제 들어가죠. 개인별 DSR 들어가고 원리금 분할 상환 들어간다. 개인별로 들어가는 거 DSR 은행별이었죠. 요 은행에서 40% 맞춰라. 똑같이 1000만원씩 빌리는데 10%. 이 사람 DSR 10%. 1000만원씩 갚을 여력이 되는 사람이 5명 있다. 10%. 그럼 마지막 사람은 DSR 몇 프로까지 가능한 거예요? 총 40% 맞추려면 160%까지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니 이런 연끌들이 나올 수 있던 거죠. 주담대, 신용대출 끌어모으고 마통 끌어모으고. 근데 DSR 강화하면은 모든 게 다 보이죠. 마통 이런 것들도 다 이자 갚는 것들 다 해서 DSR 조정하잖아요. 연끌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연끌을 못하죠. 연끌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연끌이 미국식으로 따지면 서브프라임 들으니까. 그만큼 대출이 안 나오는데 억지로 더 대출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들.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억지로 대출 끌어오는 사람들. 자산가치 상승에 기대서 그래놓고서 오르면 팔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자산가치만 올라가고 있을 뿐이지 막상 사주진 않는다. 세금 엄청나게 올라가죠. 거의 뭐 몇 년만 있어봐요. 지금 내고 있는 거에 몇 배는 낼걸요. 근데 집값은 그보다 더 오르니까 내고 버틴다. 첫 번째, 지금 내고 버틸 여력이 되냐. 억대 연봉자도 못 내요. 고가로 한 두세 채 가지고 있으면 억대 연봉자들도 버는 돈 다 세금에 내도 모자라다. 쓰는 돈도 있겠죠. 팔아야죠. 버티고 못 버티는 순간 매물이 나오는데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시장이다. 그렇다면은 오를 수도 있죠. 비싸게 팔 수도 있죠. 근데 수요 측면에서 두 가지로 나눴을 때 투기, 실수요. 그렇죠? 실수요에서는 그냥 내 집 마련 수요가 있고 연끌 수요가 있죠. 연끌 못하죠. 투기 이제 못하죠. 뭐 1, 2억 더 오른다고 해도 취득세 자체가 그 이상을 내야 되는데 몇 년치를 1년에 1억씩 오른다고 하더라도 10억짜리 아파트가 그렇다면은 1.2년치를 취득세로 미리 내야 되는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투기 못 들어가죠. 그렇다면 이 내 집 마련 수요가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죠. 집값을 너무 올려놔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버블 장세는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다. 유동성 많이 풀면 극복될 것 같죠. 경제 위기 안 터질 것 같죠. 그래서 집값 실물 가치 하락으로 계속 오를 것 같죠. 시장은요 내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 언제 썼어요? 리먼 때 썼죠. 그리고 그걸 보고 어디서 따라했어요? 일본에서 따라했죠. 그래서 오르긴 올랐는데 그만큼 안 올랐죠.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안 올 것이다? 맨날 말도 안 되면서 무조건 안 된다. 일본보다 인구 밀도가 높아서 안 된다. 인구 밀도만 가지고 따지는데 인구 대비 공급되고 있는 공급량을 봐요. 연 40만 가구는 들어오겠죠 이제. 연 40만 가구면 당시 일본 100만 가구씩 들어오던 거랑 거의 흡사한 수준이죠.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인구 밀도가 중요한 게 아니죠. 거기에 집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인데. 은행권 이어서 이제 증권, 보험 다 금리 오르고 신용융자 거래 줄이고 대출 조익이 들어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엄청나게 축소가 들어갈 것 같아요? 23년까지는 적어도 증권 보험사 엄청나게 축소할 수밖에 없죠. 일단은 너무 많이 늘었죠. 이걸 축소해야 돼요. 왜? 23년까지는 증권 보험사에도 바젤셀이 들어가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유동성 장세가 될 것 같죠? 갑자기 막 미국 돈 엄청 많이 찍은 걸 보고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집값 오른다. 왜 갑자기 미국 핑계대요? 오늘도 댓글 하나 달리더만요. 미국 기축통화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으니까 우리나라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 그 나라 집값이 올라야죠. 근데 우리나라 집값이 돈 더 찍는 나라보다 더 빨리 올랐다. 왜 그런 거 안 봐요? 미국도 중심부는 떨어지고 있다는데. 결론 반드시 폭락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버블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수요가 막혔다. 그리고 지금 이자, 세금 등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비소비 지출이 너무나도 높다. 예전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죠. 지금 수익률이 높나요? 아니죠. 오히려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마이너스가 심해지죠. 이미 강남권에서 급매물들 나오고 있죠. 만약에 그 급매물로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 계속 오를 것이라는 자신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급매물 내놔봐요. 내 거는 안 팔리죠. 근데 세금 이자는 계속 나가요. 오늘 기사 하나 떴죠.
부자들은 이제 부동산 안 산다고. 뭐 주식 산다는 이야기로 하고 있는데 부동산 안 사고 있다고 그랬죠. 언제까지 뛸 것 같아요? 집값? 계속 뜬다고 해보세요. 결과 보면 나오겠죠. 멀지 않았다. 반드시 폭락하고 올해 3월부터 시중대출 규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자 상환유예 아직 결정나지 않았어요. 연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결정나지 않았고 그것도 3월이에요. 3월이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2020년에 집 안 사길 잘했구나. 2019년에 집 안 사길 잘했구나. 이 생각이 바로 날 것이다. 저금리로 인해서 빚으로 부푸른 자산시장은 항상 무너진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온전히 빚을 잔뜩 내서 막차 탄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